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환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퀭했던 인상이 사라졌죠. 표면에 피지샘 그리고 혈관 같은 것들이 가려지면서 피부의 두께감이 현저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밑이 환해지는 효과까지 있죠. 최소 5살은 젊어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샘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눈 밑에 있는 주름 그리고 다크서클, 그런 퀭한 인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분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케이스를 한번 조금 볼게요. 30대 후반 남자분이 오셨는데 제 친구인데요. 이제 1년 지나가지고 40살 됐어요. 근데 이제 눈 밑에 잔주름이랑 인상이 퀭한 게 좀 고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치료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눈밑이 처지고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시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제 눈 밑에 잔주름이 있고 다크서클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 하는 치료가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눈밑이 좀 퀭하고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게 약간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이 만성적인 습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잔주름이 치고, 반대로 너무 문질러서 이 태선이라고 하는 두꺼운 피부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색소 침착이 남겨지게 되면서 어두운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형태의 다크서클은 보통 이 알러직 샤이너라고 해서요, 특징적인 알레르기 체질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눈 주변에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시술보다는 만성 습진에 대한 치료, 지금 뭐 아토피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도 먹고 바른 약도 바르고 보습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젊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친구처럼 후천적으로 눈 주위 피부가 워낙 피부 노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빠른 노화를 경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얼굴에 이 스핀터머스, 괄약근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얼굴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원형의 구조물을 열고 닫는 구조란 말이죠. 눈 주위와 입 주위 두 군데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주위 근육, 이 눈둘레근을 이 올비큐러스 오큘라이, 입 주위 근육을 올비큐러스 오리스, 그래서 이렇게 둘레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행동,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말을 하면서 입을 벌렸다가 닫는 행동, 이게 정말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면 피부도 그만큼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의 접힘과 구겨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꺼풀 피부는요, 하필이면 또 우리 몸에서요 가장 얇은 부위예요. 사람의 피부의 평균 두께가 1.5mm인데 눈꺼풀은 0.5mm. 특히나 이 가장 표면에 있는 표피의 두께는 0.05mm. 안 그래도 정말 약한데 움직임은 가장 많고, 최근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많이 하죠. 눈화장. 그럼 또 이제 지우면서 물리적으로 막 화장솜도 문지르게 되고 물리적인 마찰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요, 이 손쉽게 눈 밑 피부는 더 얇아지고 처지면서 안에 있는 혈관이 비쳐서 푸르게 보이고 또 다크서클이 진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눈둘레근 안에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막이 나이를 먹으면 힘을 잃고 이렇게 안에 있던 어떤 지방 조직이 이렇게 밀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보통 아이백이라고 합니다. 눈 밑에 있는 지방 주머니. 즉 이런 눈 밑의 잔주름과 퀭함은 이런 모든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변화를 다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딱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인데, 근데 아무래도 1시간 동안 수술이 걸리게 되고 수술을 해도 이 회복 기간 동안 이 붓기도 심하고 물체가 막 둘러 보이고 이런 복시의 부작용이 가끔 동반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수술을 해도 막상 이미 얇아진 눈 밑에 있는 피부의 잔주름은요, 색소 침착, 혈관 비침, 이런 다크서클까지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변화를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눈 밑에 있는 친구가 말했던 잔주름. 근데 이제 친구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잔주름이요, 단순히 잔주름이 아니라 피부 깊은 층에 있는 어떤 볼륨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퀭함, 그런 썬큰 부위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눈밑 피부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이제 혈관의 비침, 눈밑이 어두워져 보이고, 마지막으로 눈밑이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피부가 두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피부 부속기죠, 피지샘이 두드러져 보이는 세바시우스 그랜드 프라미네스,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어 있어요. 결국은 피부가 얇은 층과 깊은 층의 노화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층 모두 멀티레이어로 교정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눈밑 치료를 어떻게 되는지 여러 옵션을 한번 보면요, 정말 종류가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HA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하지만 이들 경우에는 정말 얕게 잘못 놓을 경우는요, 이 피부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피부 밑으로 필러가 비치면서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더 다크서클이 심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가 떴다 감았다 하면서 움직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얇게 놓으면 필러가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가끔. 그러면 뭉치는 현상도 벌어지죠. 다음은 피부 자체에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스킨 부스터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리쥬란 아이가 있죠. 주사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사실 완전 드라마틱한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콜라겐 부스터인 주베룩을 눈 밑에 넣자니 최근에 이런 주베룩 결절 사진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필러도 아니고 물광 주사도 아니고 스킨 부스터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한 구역에 바이리진, 레스틸렌 비탈, 베로테롤 리바이브, 스킨바이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눈 밑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서마지 아이올리지오 같은 모노폴라 RF 이런 고주파 치료도 사실 즉각적인 효과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환자에서 요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깊은 층의 문제라고 했죠. 이 깊은 층 교정을 위해서 볼륨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지만 필러를 썼어요. 근데 눈 밑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부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묽은 중간 물성의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오비탈 림이라고 해요. 눈가 주변으로 아주 얇게 충분히 깔아주면서 단단하게 뺨이 올라오는 이 볼륨감을 만들어줬고요. 얕은 층 교정을 위해서는 이 눈꺼풀의 곁에 엘로테로 소프트라고 하는 물처럼 흐르는 그런 묽은 필러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깊은 층에 단단한 물성의 필러, 그리고 얕은 층에 묽은 물성의 필러, 이렇게 두 층을 채워준 거죠. 그래서 이제 볼륨이 올라오게 만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완전 표면에 있는 잔주름, 이 자글거림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링크 보시고요. 순도 99.9%의 타입 1 콜라겐입니다. 레티젠을 이 눈 주변에 집중적으로 얇게 진피내 주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레티젠은 아무리 얇게 놔도 뭉치질 않아요. 결절도 안 생기고 엠보싱도 안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체 친화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흡수가 된 이후에 미세하게 볼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잔주름들을 받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층의 볼륨을 만들어내고 정말 얕은 층에 레티젠을 주사를 했더니 10일 뒤의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이전의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나요? 자, 물론 이제 악광대 부족했던 볼륨이 채워지고 전반적으로 퀭했던 인상이 사라졌죠. 그리고 레티젠 주사를 놨기 때문에 표면에 피지샘 그리고 혈관 같은 것들이 가려지면서 피부의 두께감이 현저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밑이 환해지는 효과까지 있죠. 최소 5살은 젊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큐어젯으로 이제 모공과 흉터 치료를 했기 때문에 멍이 있고 이제 딱지가 있지만 한 달 뒤 사진에서는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변부로 울세라, 써마지, 팔자주름 필러까지 했지만 중안면부가 리프팅되면서 눈 주변에 이런 치료들을 같이 했더니 매우 안정적으로 이런 페이스가 자리 잡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지만요, 어쨌든 눈밑이 쾌하고요, 눈밑이 자글거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요약을 하자면 눈밑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인 노화로 인해서나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움직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원인만 치료하고 교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피부 타입과 노화의 과정,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맞춤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이 수술적인 방법이나 눈 밑에 잼버실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간단한 HA 필러랑 레티젠과 같은 콜라겐 주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DOD 피부과관의 용산점 첨다 김한샘이었습니다.